총선 1년 남기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들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출소 후에 대구에 보금자리를 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귀향 1년 만에 첫 공식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는데요.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그 정부가 무슨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뭐라 합니까 무슨 특별히 무슨 뭐를 했다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수십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비선실세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하신 게 없습니다. What? 자,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하고요. 자켓은 흰색을 입었고 목걸이도 하고 표정도 밝아 보였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신 이 부분이요. 의현 큰 스님이 이제 비선실세 발언을 이제 덕담처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표정이 살짝 굳어졌거든요. 오늘 이 동화사 첫 나들이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른바 이제 친박 출신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물밑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여의도에서 떠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박의 좌장격으로 활동했던 분들도 사면복권이 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이 당에서는 이제 국힘에서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 예단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어떨지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계속 돌고 있거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그 출타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국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심내일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서현 전 총무원장 스님이 비선 실세하면서 문재인 정부라고 찍었는데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대통령이 수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사를 총괄하고 한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거기서 역할을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것은 서현 그 스님이 절에 오래 계셔 정보를 잘 모르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힘한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데 과연 저렇게 해서 곧 김기현 대표를 만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총선 때까지 국힘과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긍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식 행보, 이게 이제 앞으로 정치적 행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의힘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너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와병설이 돌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과 억측이 난무했던 것이죠. 오늘 동화사 방문은 그런 와병설을 불식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주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연세도 있으시고 또 그동안 수감 생활이 길었거든요. 예. 거의 5년을 꽉 채우는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록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라는 와병설은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방문한 동화사가 TK 지역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로 그냥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나들인데 너무 정치적 행보로는 연결 안 시켜도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하고 다음 주에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다.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 최근에 좀 지지율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반드시 뭐 당 지지율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인데 어느 분은 방문하고 어느 한 분은 빼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보셨지만 저렇게 지지층이 여전히 몰리고 있거든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네. 지지하는 분들 가끔 그 집 앞에 모이시니까요. 물론 뭐 어떤 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당 지지율 내지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반드시 예. 찾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첫 행보에 너무 네. 정치적인 해석 금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해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선을 보이고 지금 뭐 상영관 찾기 위해서 지금 모금 활동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뭐 상영관은 정해졌습니까? 글쎄 뭐 저 부분은 아직 많이 노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물밑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식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뭐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청와대 퇴임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잊혀지고 싶다. 예. 근데 이제 국힘이나 이쪽에서는 왜 잊혀지고 싶다는 사람이 저렇게 활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태를 보면 활동을 안 하게 놔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의 실정과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것을 틈만 나면 문재인 탓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문재인 탓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남 의원도 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뭐 이렇게 허술했는데 지금 해갖고 왜 안보로 따지냐. 이거 국민들이 듣고 시청자들이 들으면서 그럼 그때 실수했으면 당신들도 실수하면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잊혀지고 싶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서 양산 그 마을로 갔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그럼 지금은 잊혀질 수 없다로 좀 바뀐 겁니까?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어갖고 당시 국정원장 했던 사람들 다 기소됐잖아요.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들 기소됐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 전체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통령 입장에서 편히 뽑고 주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적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이 정부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잊힐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 자, 이런 의견이신데요. 근데 확실히 문화 예술 뭐 이런 방면으로 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매번 보면 영화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내용 중에 임기 중에 이루어졌던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 그로 인해서 광화문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던 그런 내용이 과연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퇴임한 지 불과 얼마 안 된 대통령에 대해서 미화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예. 사실을 사실대로 다루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사실을 다루는 영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게 뭐 불과 1년도 채 안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영화를 제작한다? 이게 우리 정서상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잠깐 추가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데 한 수 위인 것 같다.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창작 영역입니다. 창의성 영역이죠. 창의성이 높은 민주당에 대해서 국힘은 좀 배우시길 바라고요. 아니 그다음에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말씀 안 사회주의 끝났습니다. 국가가 영화 무지하게 많이 만듭니다.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선전선동의 들으세요. 도구로 영화를 참 잘 활용하죠. 사회주의 국가들이. 듣는 예의를 좀 배우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여기서 얘기하라고 해야지 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직 대통령을 사사건건 형사 관련 사건에 소환했잖아요. 1년 내내.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법률가들이니까 정확하게 처리했겠죠. 그러면 공정한 정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정한 정부가 지지를 30%밖에 못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국힘에서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원인 제공하고 이 정부가 윤 정부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게 먼저예요.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반성하세요. 예, 남은 얘기들이 좀 많아서요. 자, 정광훈 목사 얘기 하나만 좀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뭐 전광훈 목사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설전도 있고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약점 잡힌 게 있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엄청 경고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전 목사 추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징계 가능성 얘기가 좀 나와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놓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발언이 나왔을 당시 바로 징계를 추진하든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뭐 우파 통일 발언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뭐랄까요? 구체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근데 들고. 한 언론 단독 그 보도에 의하면 당 핵심 관계자 발로 대통령실 뭐 여당 지도부 모두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와서요.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징계를 추진한다 그러면 그 앞선 발언부터 포함해서 징계를 해야겠죠. 이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합쳐서 징계 사유를 삼는다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재원 최고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국힘이 할 일이지만 문제 처리 방식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김재원 최고가 저런 발언할 수 있고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그 일정한 조력자가 전광훈 목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당에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1년에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스팔트 극우와 선을 끊어라라고 하면서 당에서 아주 강도 높게 얘기했거든요. 전광훈 목사하고 손을 끊어라, 그 손절하라라는 얘기는 당 지도부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뭔가 약점 잡힌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김재원 최고를 징계하는 문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고 원인 제공이 되고 있는 원인의 저수지격 역할을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왜 입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힘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도 이게 석연치 않은 거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게 해법이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짧게요.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창당했던 자유통일당인가요? 뭐 하여튼 그 당을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적어도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직을 갖고 있어야 뭐 징계를 하든지 출당을 하든지 할 텐데 오해하셨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오해하셨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광훈 목사가 당에 자꾸만 해를 미치니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전광훈 목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당원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체 전광훈은 없잖아요. 어떻게 징계를 해요? 아니 그렇게 당원이 하니까 아닌데. 전광훈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먼저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면 추진할게요. 김용남. 자, 마지막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허위 사실을 많이 유포하세요. 넘기겠습니다. 아 정말 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분이 김용남 너무 의원이 사이가 좋으셔서. 아니 김용남 의원이 상식적인 분인데 오늘 보니까 대미관만 빼고는 다 상식적입니다. 두 분 모두 상식적으로 좀 발언을 해주시고 계시고요.